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석 달 넘게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까지 지명해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지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이 부분부터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야 좀 임명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이미 지난 2월 27일에 최상목 부총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고 최상목 부총리 물론 또 한덕수 대행도 3월 24일에 본인에 대한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직에 복귀한 이후로도 최근까지 임명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뭐 그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더라도 뭐 평에 참여하기나 이러기는 좀 늦었을 시점이긴 한데 네. 어쨌든 여야 모두 이제 결론이 늦어지다 보니까 임명해야 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점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임명해야 했으나 이제 뒤늦은 임명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대통령 몫의 재판관 네. 지명 문제죠. 오는 18일에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가는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부장 판사를 지명을 한 건데요. 일단은 권한대행에게 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있느냐 없느냐 권한이 이 부분을 좀 얘기한다면 권한은 있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헌법에서는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또 그 명칭 그대로 권한 대행.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좀 대행하는 즉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좀 이론이 없고 그런데 이 권한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들을 갖긴 하지만 이 역할 자체가 이 과도기적으로 잠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으로 좀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사실 좀 대다수고요. 네. 전례를 좀 살펴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 것처럼 뭐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추천 몫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그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던 사례는 있습니다. 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이런 정치적 부담을 자처한 걸까 궁금해요. 예, 일단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사이가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고 또 이완규 처장이 그 계엄 관련해서 좀 조사를 지금 네.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삼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 처장을 비롯해서 김주현 민정수석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직후에 또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서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의혹이 좀 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한대행이 그래서 왜 이런 좀 부담을 무릅쓰고 지명을 강행했느냐 일단 본인이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현재 결혼 사태가 반복되어 현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의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밝혔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면 재판관이 7명이에요. 이 2명을 네. 지명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심리나 좀 선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인데 상당히 길죠.
또 최근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되면서 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좀 헌재 내의 지형에 대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즉 이제 진보 진영 재판관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상황이 좀 벌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대행 역시 좀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인사권을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네. 조치가 가능할까요? 일단 우원식 의장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을 비판했는데요.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거리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의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일단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대로면 사실 우 의장이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준이 사실 그 접수와 상관없이 요청서가 보내진 시점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큰 소용은 좀 없어 보이는 부분은 있고요. 법에서는 20일 안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 재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좀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다른 조치라고 한다면 본인이 언급을 한 대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 혹은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 의장이 또 마은혁 재판관 문제 때도 직접 했었는데, 그런 좀 방안이 있겠는데 이 부분을 또 민주당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민주당 내 일각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좀 뒤늦게 임명을 했고, 또 이번에 문제도 일종의 월권이라는 취지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 이 부분 또한 재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내부의 시각들이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이 줄탄핵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민주당의 줄탄핵. 그래서 연쇄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이 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 탄핵이 또 대선 전에 기각돼서 돌아오면 또 그것도 또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입니다. 반면에 좀 민주당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한대행을 좀 용서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 탄핵 소추 때보다도 사유가 훨씬 중하고, 또 파면한 사유가 충분하다. 또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좀 한대행을 그대로 남겨두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들을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탄핵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었는데, 근데 어제 국무회의 직후에 윤상현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한쪽에서는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또 그 여권 내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좀 대선 주자로 좀 이렇게 옹립하려는 그런 네.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윤상현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정부 서울청사에 직접 찾아가서 한대행을 만났고 대선 출마를 설득했다고 하는데, 한대행은 윤 의원에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일단 답은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좀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들이 출마설이 나오면 대부분 일단 부인을 하고요. 특히 또 공직자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장에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관직에 있을 때는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사퇴를 하고 이제 출마 선언도 또 가졌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지금처럼 부추기다 보면 당사자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지는 아직 열려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좀 한대행이 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도 결국엔 좀 그런 대선 출마를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시각인데요. 지지자들에게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필하기 위함 아니냐, 이런 좀 의심 섞인 눈초리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대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는 이제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딱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 4일로부터 딱 60일째 되는 날이 6월 3일이고요. 그래서 대선일이 그날로 확정이 됐고 이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날에 6월 수능 모의평가 시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하루 늦춰져서 6월 4일에 치러지게 됐고요. 일정을 좀 살펴보면 우선 각 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해서 본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하게 되고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지자체장들이 후보자로 나선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선에 나가려면 그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4일 이전에는 좀 각 당 후보들이 정해질 걸로 보이고요.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부터 11일까지,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치러지게 됩니다. 아울러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 실시되고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 또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40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일단 뭐 출마 선언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네. 이르면 내일이다, 이렇게 조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출마 선언문에 뭐 여러 메시지 담기겠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왔던 민생 우선 기조, 또 실용주의 성장론, 뭐 이런 부분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좀 당내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담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좀 실용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정책 문답 형태의 출마 선언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또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광화문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또 출마 선언을 갖기도 했는데, 이 대표도 어떤 장소에서 출마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사퇴 직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캠프 인선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얼추 얼개가 잡혀 있는데 윤호중 강훈식 의원이 선대위원장 총괄 본부장을 각각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병도 박수현 의원도 합류할 계획으로 알려지는데, 좀 개파를 아우르는 컨셉의 캠프를 꾸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비명계 인사들의 대선 출마가 이른바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기류를 좀 흔들 수 있을까요? 내부 기류는 어때요? 일단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월요일에 이제 거의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가졌고요. 김동연 지사도 오늘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출마 선언을 가졌습니다. 아마 출국장에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김 지사가 이제 미국 출장차 이제 뭐 관세 외교를 하겠다 해서 미국 출장차 나가는 길에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좀 담겨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어후명, 어대명 이런 기류가 사실 상당히 강한 게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또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기울어진 측면이 네.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또 단적으로 보여준 게 당내 비명계 잠룡 중에서 김부겸 전 총리, 원래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출마를 유력하게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불출마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분위기가 워낙 쏠리면서 주변에서 좀 만류하는 네. 움직임도 많고, 출마를 결국은 좀 포기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국민투표 100%로 후보 선출하자는 건데요. 원래 이제 지금 민주당 당원상으로는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네. 비명계에서의 논리는 그겁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당내 통합을 위해서 100% 좀 국민 경선을 치르자. 당내에 좀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여론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의견을 반영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주장이 또 힘을 얻고 있는 게 조국혁신당, 뭐 이런 야권에서도 또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진보 진영이 또 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진보 진영의 모든 주자들이 경쟁을 함께해서 완전 개방형으로 네. 국민 투표를 해서 후보를 선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좀 가능할지는 회의적이고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온적이고요. 이것도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좀 그 밖에서는 본인에 대한 반감이 또 강할 수 있고 또 역선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득될 것이 없다 이런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좀 뭐 여론조사 수치 같은 것들로 봐도 원래 하던 방식으로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경선룰이 금방 정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마 출마자가 뭐 최대 20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분위기 어떤가요? 20명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적어도 한 10여 명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좀 보입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벌써 5명 넘게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 이정현 전 대표, 김문수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늘까지 이렇게 출마 선언을 갔고 내일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또 예정돼 있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홍준표 대구시장도 14일에 출마 선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인사들도 또 출마 계획을 좀 검토하고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훈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자천타천 출마 후보군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데 뭐 이들도 빠르면 1, 2주 내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가 되는 거니만큼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당과 분위기가 좀 정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1강 체제가 상당히 강한데 국민의힘은 좀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인사들이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선에 다들 뛰어드는 좀 현상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대선뿐 아니라 또 당내 리더십 자체가 지금 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끝나면 또 당권 또 원내대표 선거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해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탈당 조치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같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런 부담되는 상황이면 사실 스스로 좀 탈당을 하거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비상계엄이라는 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도 출당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당 조치를 하려고 하면 당내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 윤리위가 이미 대선일인 6월 3일까지는 회의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출당 조치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당이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건 아무래도 그 탄핵 전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강성 보수층들 또 이 보수 진영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좀 무시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 출당 조치를 하면 아무래도 또 강성 보수층이 흩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미 좀 황교안 전 총리는 당 밖으로 나갔거든요.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어서 좀 최대한 결집시키겠다 이런 좀 관측 이런 전략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막으려면 좀 이런 그 좀 다른 어떤 이슈가 들어오기보다 또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조치를 하게 되면 이 또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과